네, 달세뇨 필름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대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7, 8차 시를 하면서 작은 일 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교과서는 29, 30, 31, 32, 33초까지예요. 33초까지 보겠습니다. 29에서 33페이지까지 같이 볼 거고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4.19부터죠. 4.19부터 1960년, 4.19부터 6.29 선언까지예요. 6.29 선언. 6.29 선언은 1987년이죠. 이 정도의 상식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오늘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딱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죠. 이건 광화문 앞이에요. 광화문 앞이고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촛불 집회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을 미친소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옛날에 광우병 파동이 나왔을 때 집회를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왜 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키포인트죠. 평화적으로라는 말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집회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시위와 집회는 어땠어요? 그래도 약간의 폭력적인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죠?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어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 촛불 집회를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어차피 우리 이제 그 시위를 막는 경찰이나 전경들도 어차피 다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부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집회를 막거나 시위를 이제 막는 그런 경찰이나 전경을 약간 폭행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비폭력 시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성숙한 시민 문화를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촛불 집회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영이는 촛불 집회 말고도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넘어가 보면 처음에 6월 민주항쟁까지는 1987년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주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말했지만 약간 희생이나 이제 폭력적인 방법이 약간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쵸?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에 이제 폭력적인 그런 진압에 맞서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죠. 그쵸? 이후에는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와 캠페인, 그리고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시민들은 SNS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죠. 흔히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댓글도 있지만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 댓글도 많이 있죠. 기사에 댓글 같은 거 많이 달리잖아요. 요즘에 그 네이버 포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연예인이나 아니면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댓글을 달는 걸 막아놨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제 정치적인 일 기사 같은 경우엔 댓글이 되게 활발하게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캠페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명 운동도 있고, 그리고 1인 시위, 그리고 SNS에 의견을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캠페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정확히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캠페인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고 캠페인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좀 쉬운 말로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특정한 여론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좋겠다 이런 게 여론이거든요. 환기시키기 위하여 신문지변이나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는 TV나 그런 인터넷 매체가 매스미디어예요. 일정 기간 동원함으로써 계속적 집중적으로 하는 언론 보도 활동. 캠페인이란 일정한 장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조직적 활동이라는 의미인데, 조금 이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캠페인 또 다른 말 없나? 이런 거, 이게 그냥 오히려 간단하겠다. 사회 정치적 목적 따위를 위하여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 이런 걸 이제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보면 어떤 캠페인을 사람들이 요즘에 하고 있나 보면, 뭐 가정의 날이 좀 따뜻하도록 매주 수요일날 혼밥하세요, 뭐 이런 것 하기도 하고요. 이건 뭐 어디서 하냐? 화성시에서 하네요. 그리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벤트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일상 인증하세요. 뭐 마시면 뭐하니 캠페인인데, 이제 술 그만 많이 마시지 말라고 이제 캠페인 하고 있고요. 또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그래서 약간 성금 기탁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나? 이거 기부 캠페인이 있고요. 또 밑에 계속 똑같은 것만 있어. 지방 분권에 대한 캠페인이고,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캠페인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캠페인이 있고, 초록 지구를 위한 에코 더하기 환경 공모전. 그러니까 이게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환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특정 사람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전체의 이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건강이라던가,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서명운동도 하죠. 서명운동도 근데 보통 좋은 걸 많이 하는데, 서명운동을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서명운동, 선생님이 아까 검색을 미리 해놨는데, 얘는 뭐냐면, 충북 농협에서 이제 철도망을 구축해달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비리 의혹, 그런 게 있고, 모르겠다 잘. 그리고 여기는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 약간은 본인들의 이익이 달린 거죠. 이제 포천의 철도 유치 서명 운동. 그리고 뭐 이런 거 모르겠어. 충남 방송국 총국을 설립을 위한 도민 서명 운동. 보통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서명 운동이긴 하네요. 군산 조선소를 지켜주세요. 뭐 법질서 존중하여 명랑사회 만들자. 이런 거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죠. 1인 시위. 1인 시위는 어떤 걸 요즘에 하고 있나 한번 보면은 1인 시위 보자. 이거는 공수처법 위헌, 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시켜라. 1인 시위. 체육시설 2번 주기는 운영 중단.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김명수님 사퇴하라고. 학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요즘에 그 아동학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김명수님 또 나왔네.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한미연합사회체. 모르겠는데 선생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아까 충남방송총국 아까 그 서명운동에서도 있었던 건데. 부동산 투기 민주심의원 즉각 사퇴하라. 4.3 특별법 개정하라.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이게 1인 시위도 이제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당연히 SNS는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SNS의 일원이에요.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여러분 꼭 알아야 돼. 이게 정치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정치 사회 참여가
이게 별게 아니야. 이게 내가 뭐 진짜 여기 본 것처럼 1인 시위를 해야,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해야 이게 사회 참여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SNS에 댓글을 올리거나 정치에 관심만 갖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제일 무서운 게 정치에 무관심이에요. 정치에 무관심이 된다면 어떨까? 특정 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맘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치 무관심은 이거 독재나 이런 걸 또 불러올 수도 있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전두환 시절이나 박정희 시절에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꼭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도 많이 있죠. 그리고 미얀마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은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공청회라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어디에 철도를 지어. 아니, 철도 노선을 짓는데 철도 노선을 짓는 게 우리 지역의 이익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공청회가 열리는 거야. 그럼 공청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충북에 사니까 충북 지역의 공청회가, 철도 관련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청회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우리가 철도가 뭐 이게 이익이 뭐고, 철도가 설립되면 그리고 이익이 뭐고, 그리고 또 손실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아, 철도가 있어야겠다. 아니,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또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죠? 그럼 뭐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당이랑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당이 있잖아. 뭐 진보당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 정치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이 있는 이유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권이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게 아니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이제 시민단체 활동에서 남극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정당 가입, 뭐 우리나라에 정당이 되게 많을걸? 잠깐만, 우리나라 정당 뭐뭐 있나 한번 보자. 우리나라 정당을 쳐보면, 자, 통합 볼게요. 2019년 9월입니다. 2020년인가 봐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이거 뭐야? 미래한국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뭐 이렇게 뭐 많이 있나 봐요. 선생님도 당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당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시민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민단체. 어떻게 검색해야 돼? 네이버 처음에 들어가서 시민단체라고 검색하면 어떤 종류가 있나? 시민단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뭐 시민단체 보면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에요. 그래서 정부와 관련 없는 기구라는 뜻에서 NGO, 그러니까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단체, 뭐 이거는 소비자단체라고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어떤 단체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보통 이제 여기 나온 건 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환경운동단체라던가 소비자단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쵸? 오늘날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 예전처럼 폭력적인 방법이나 누가 특정인이 희생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시민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호. 우리 주변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계획 세우기. 이건 교실에서 혹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긴 좀 어렵겠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시한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계획을 세워봅시다. 소영이와 친구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개최하는 알뜰장터에 새로운 물건을 살 생각에 기대가 컸는데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장토가 취소되자 실망을 했어요. 유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소영이와 친구들은 비가 와도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즉 무슨 말이냐면 장소가 없는 거지 실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문제는 실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 강당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가?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누리집에 글을 올리는가? 시민단체를 만드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친구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시청 누리집에 강당을 지어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거죠. 일종의 청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데 뭐 시청이나 시의회에다가 이제 누리집에 글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실에서 뭐 글을 올릴 거고 작성을 할 거고 뭐 그렇게 할 거다. 한번 읽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나요? 주민 서명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주민 서명을 받으면 그런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걸요. 이거 실제로 하면 캠페인 활동 이런 거 하면. 근데 이제 보통 학교에서 하는 캠페인 같은 경우는 대충 뭐가 있어요? 뭐 흡연 예방 캠페인 같은 거 선생님 항상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뭐, 뭐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막 피켓 같은 거 이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메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금연하세요 뭐 이런 것들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쵸?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놀이인데 퀴즈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를 마치네요. 그쵸? 첫 번째 파트를 마치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파트는 어떤 거냐면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네요. 제목이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